자, 엑셀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요 데이터 중에 요 실습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시고, 자, 이거의 99%의 복도값, 요 값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라. 실내 범위를 구하라. 실내 구간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되게 어려워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막 누트햄을 한번 구해야 돼. 근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아까 전에 구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 기억나세요? 데이터 분석 기억나세요? 데이터 분석의 기술통계법 뭐라고요? 기술통계법. 첫 번째 A에서 B가 복도만 해볼까요? 복도만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요약통계랑 평균값은 제가 99%라고 놓겠습니다. 뭐라고 얘를? 99로 놓을게요. 그러면 값이 나타나시죠? 값이 나타나시죠? 네. 자, 아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평균값에서 마이너스를 요 값이 있죠? 요 값을 빼면은 얘가 하한값. 얘를 더해버리면 상한값이 되겠죠? 요게 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시면 실내 구간까지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뭐 특단 시니까 뭐 그걸 구하실 필요도 없어. 이분들이 나 그냥 갈래. 나 이거 점심 먹고 갈래.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형까지만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형까지만 보세요. 하는데, 조금 오늘 들어보세요. 그럼 하실만 할 거야. B형에는, B형 아까 전에 누트 N분에서 한 그것까지 푸실 수 있는데, 슬슬 합성해서 가는 거야. 합성해서. 감독에서 구하고 1분 하는 순간부터 그냥 난 빠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것만 넘어가면 하실만해. 아시겠죠? A형까지만 아시겠죠? 현재 지금까지 푼 거니까 제가 한 것 중에 A형까지만 걷어도 50점은 됩니다. 50점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구간정리 해드릴 거야. 걱정 마세요. 따라서 수정은 저희가 구간 수정은 정확한 값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 범위를 놔둬서 그 안에 들어갈 거냐 벗어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불합도 죄송합니다. 측정 불합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신뢰 수준, 유의 수준, 그 다음에 그룹 K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되는 설명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에 들어갈 거냐, 벗어날 거냐, 그것을 가설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눠지는데요. 가설에는 비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무가설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뭐라고요?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비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하고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기존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했는데 사장님, 저는 이 제품이 먹으나 안 먹으나 효과가 없는 걸 증명할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난다라고 뭐라고요?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냔 말이에요. 믿지 않으신단 말이야. 다 무슨 말이냐? 나는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안 믿으신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믿지 않으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뭐가요? 차이가 나지요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 안에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간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정청무가 일반적으로, 잘 못 맞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이 범위 안에 계속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 사네? 라고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여기 마치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차이가 나잖아요. 라고 선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판사는 너 죄인이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넌 일반인인데 일정한 기준보다 벗어난다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너는 죄인이야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오렌지 카라멜하고 관계가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렌지 카라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근데 아무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있네요.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아시겠나요? 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자,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차이가 나는 거야. 기무가설 채택해버리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측정 불합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야 될까요?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측정 불합도에서는 이 기계가 부산에서 측정하나 서울에서 측정하나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가 나지 말아야 돼요? 차이가 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거니까 판사는 저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걸 대립가설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기무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기무가설은 없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내 구간 안에 그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가면 꺼봐 이건 차이가 나지 않잖아 라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뭐라고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시고요. 자, 가설이랑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릴게요. 너무 어려워. 확정 표준표차도 다 구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들어오실 거야. 정신드시가 안 들어오실까봐. 근데 측정불합도에서는 합정 표준표차를 구해야 되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건 넘어갈게요. 네, 우선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이해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어.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기강력과 핏값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유의 수준하고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좀 나타납니다. 책에는 없으실 건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요 책에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게 제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다 빼라고 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뺐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이 있는데, 여기만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맞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 얘를? 맞출 가능성. 얘는 틀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 유의 수준을요? 틀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신뢰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 신뢰. 맞출 가능성. 유의 수준은 이거 반대는 틀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뢰 수준 아까 전에 90% 아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90%, 95%, 99% 아까 많이 보셨죠?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뢰 수준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 신뢰 수준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입니다. 90%는 맞출 가능성, 즉 100개 중에 90번이 맞출 가능성. 90번을 맞출 가능성. 95는요? 100개 중에
95개가 이 범위 안에 맞출 가능성. 99는요? 몇 개 중에 99개가 맞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신뢰 수준. 자, 이거의 반대가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데, 자, 얘는 틀릴 가능성이에요. 그럼 90% 신뢰 수준이면 유의 수준이 몇 프로일까요? 10%죠? 왜냐고요?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0.1. 얘는요? 0.05가 되겠죠? 그쵸? 그쵸? 얘는요? 99%면 0.01이 되겠죠? 그쵸? 네? 얘가 1%예요. 네?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왜 1%를 쓰고 이제 0.01로 쓰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얘가 얘야. 왜 같은 거예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의 수준이 결정이 되면 신뢰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신뢰 수준이 결정이 되면 유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90%, 25%, 99%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개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95%입니다. 자, 좀 설명을 다시 드리죠. 신뢰 수준은 맞출 가능성이고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요.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이 맞춰야 되니까. 이에 반해서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 구간은 일반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얘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찍혔습니다. 여기에 찍혔습니다. 자, 90%에서도 기각이가 벗어났습니다. 신뢰 수준 90%에서 벗어났으니까 기각이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벗어났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95%에서는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 99%가 나타납니다. 자, 90%에서도 기각, 99%에서도 기각입니다. 자, 제가 기각을 시키고 싶어요. 차이가 난다고 설득시키고 싶어요. 90%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9%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0% 하는 게 좋을까요? 90% 하는 게 좋을까요? 29 하는 게 좋죠. 29 하는 게 좋죠.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90%라는 것은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날 가능성이고 99는요. 100개 중에 1개가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제가 차이가 날까는 저는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 거고 선생님께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90%라고 해서 이거 벗어났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야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나면 야 그거 우연하게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런데? 라고 의심을 하세요. 하지만 100개 중에 하나가 벗어날 가능성인데 거기에 집중하면 그럼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설득하실 수 있겠죠? 설득되실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뭐라고요? 신뢰 수준이 90%라는 거 뭐라고요?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야, 그런데 99는요? 그건 맞겠다. 그건 맞겠다. 라고 설득시킬 수 있겠죠? 차이가 난다고 설득시킬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다시요. 90%라면 기각시키긴 용이해요. 90% 기각하기는 쉽지만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약해요. 이에 반해서 99는요. 기각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좋아. 근데 99는 힘들어. 90%는 너무 잘 납득이 안 돼. 그래서 95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5% 신뢰 수준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전에 신뢰 수준하고 허용오차가 있는데 허용오차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허용오차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거든요. 그 범위에서 몇 번을 맞추냐거든요. 자, 범위가 너무 커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오차 범위가 아까 전에 허용오차 범위가 20%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너무 커져버릴 때 의미가 없어. 허용오차가 작고 신뢰 수준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맞출까? 요 안에 들어갈 그 정도구나.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좋아야겠죠? 이해되시겠나요?